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서 의료비 걱정이 가장 클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의료급여만 탈락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퇴원 전에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갑자기 입원하게 됐을 때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와 의료급여 재신청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특히 부양 의무자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분들이 소득 변화 이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긴급 지원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김소담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월 평균 400만 원 정도 벌고 계셨어요. 5월에 어머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받게 됐지만 의료급여만 탈락했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김소담 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6월부터 현장 일이 끊어져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긴급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예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79만 4,010원 이하예요. 재산 기준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839만 2천 원 이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담당자가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안내해 줄 거예요. 보통 진단서, 의료비 계산서, 치료 경과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소담 씨 어머님처럼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이라면 기초수급자여도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긴급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금,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돼요. 약제비도 포함되니까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의료급여 재신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김소담 씨가 건설 일용직으로 월 평균 400만 원을 벌고 계셨다면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의료급여에 한해서 1인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1인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334만 8,818원이거든요. 만약 어머님이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희귀나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자라면 기준이 조금 더 높아져서 354만 179원까지 가능합니다. 6월부터 현장 일이 끊어지셨다고 하니 이제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죠. 의료급여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7월, 8월, 9월 이렇게 3개월간의 소득이 상한선 이내라면 재신청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좀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지원 범위예요.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간병비나 의료소 모품 구입비, 보조기 구입비 등은 지원되지 않아요. 특실이나 1인실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지원 안 되는데 감염 예방을 위해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해요. 그리고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데 실제 지급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지원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해야 해요.
지원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지만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소담 씨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권하고 싶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동시에 의료급여 재신청도 상담받아 보시고요. 신청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화로 먼저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병원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진단서에는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니까 주치의 선생님께 이 부분을 확실히 요청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도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건 연간 5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긴급 의료 지원보다는 소득 기준이 높지만 신청 기한이 퇴원 후 180일 이내라서 여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복지 제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신청 절차나 기준이 복잡하긴 하지만 알고 신청하는 것과 모르고 포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이에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안내해 줄 거예요. 간혹 여러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복지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 가족 구성, 질병의 종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하는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소득이 변화하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어요. 김소담 씨처럼 일용직 일이 끊어져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라면 충분히 재신청을 고려해 볼 만해요. 정리해드리면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클 때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먼저 고려해보시고 소득 변화가 있다면 의료급여 재신청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이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머님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며 의료비 걱정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